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카이사리아를 떠나 북쪽으로 올라가면 신비한 고대 도시 아크레를 만나게 됩니다. 4,000년 전 이집트 문헌과 구약 성경에도 등장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아크레. 중세에는 십자군의 요새였고 한때 이슬람 제국이 번영을 누리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문명의 각축장이었던 성체에 오르자 영화 세트장 같은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 악고 성체의 성벽에 올라오면요, 이 서쪽 바닷가 쪽은 이제 해안을 방비했다면 이 동쪽은 육지로부터 오는 적을 이 방어하기 위해서 20에서 30m 넓이의 이 성벽을 쌓아서 완벽하게 성을 보호했던 정말 최고의 요새죠. 십자군의 마지막 격전지로 유명한 아크레. 구시가지로 들어서면 미로 같은 성벽이 이어집니다. 과거 유럽에서 온 상인들은 이곳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가장 번성했던 십자군 시대 때의 악고 성체의 남쪽 문 랜드게이트, 육지의 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배를 타고 이 성지에 도착해서 첫 육지를 밟는 그러한 문입니다. 유럽에서 동방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관문이었던 아크레.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녹아있는 보석 같은 도시입니다. 샬롬 마시누까 에코 님자 후무스 사이 כל הזמן ישר. 야샤 야샤 도다라바. תודה רבה.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 시장 어귀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납니다. 속이 빈 공갈빵 피타를 파는 노점인데요. 우리가 후무스를 먹을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 피타라가는 아주 전통빵인데요. 보시면 압니다. 아, 정말 맛지게 구워내요.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타빵. 주로 고기나 샐러드와 함께 먹지요. 드디어 맛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집이네요. 아주 그 악고 재래 시장 한복판에 있는데 지금 보세요. 사람이 꽉 찼어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멀리 예루살렘에서도 찾아온다는 문전성시의 맛집. 워낙 바쁜 탓에 직원들이 묘기를 하듯 여러 개의 접시를 나르는데요. 맛집답게 메뉴는 오직 하나. 채소 절임을 곁들여 먹는 후무스입니다. 피타빵에 발라 먹는데요. 메뉴는 간단해요. 이 피타빵하고 이 후무스 한 접시, 그리고 약간의 이 샐러드와 향료, 이 뜨끈뜨끈한 빵에 막 갈아 만든 이 후무스 먹는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서도 온답니다. 한 번 먹으면 잊지 못해 다시 찾는 그 맛. 과연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올만합니다. 후무스는 삶은 병아리 콩을 으깬 다음 마늘과 레몬즙, 참깨, 올리브유를 섞어 걸쭉하게 만든 소스입니다. 원래는 레바논 음식이지만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해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스 사람들까지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는 김치처럼 이곳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식 후무스. 평범한 만큼 맛있는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맛의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נותנים אוכל מהלב. 아, 제 더블 랩. אוכל קצר שמחלוקה. 좋은 재료 아끼지 않고 정성껏 만드는 게 비결이었네요. 12세기 유럽의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후 총 사령부를 설치한 곳이 아크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문할 악고 십자군 성체의 모형입니다. 당시 십자군이 건설한 지하도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어둡고 긴 터널을 들어서면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 중세시대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십자군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아크레. 1291년 이슬람군에게 함락되면서 200년 동안 계속된 십자군 전쟁은 끝이 납니다. 악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 유럽에서 십자군 원정의 첫 도착점이 바로 성지의 입구, 바로 악고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 악고는 전 십자군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성체지만 사실은 십자군의 아주 거대한 도시죠. 십자군 도시. 십자군이 떠난 후 이집트에 이어 오스만 제국이 아크레를 지배하면서 이슬람 문명을 꽃피웠는데요. 400년간 성지를 지배했던 오스만 터키의 잔재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터키시 베스, 목욕과 사우나와 릴렉스를 함께 겸했던 그곳입니다. 터키식 목욕탕 하맘은 중동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중 목욕탕입니다. 1780년부터 1940년까지 실제로 운영되었던 곳인데요. 이 큰 통에 뜨거운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난지 옷을 다 벗었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뜨거운 물을 받아서 자기의 몸에 부으면서 몸을 뜨끈하게 이제 이렇게 릴렉스하는 그러한 장소죠. 터키탕 중앙에 배꼽바위라고 부르는 대리석이 보입니다. 마사지를 받던 장소였죠. 때밀이도 있고요. 때밀이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몸에 마사지 이렇게 딱 치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세상 시름 잊고 마음 편히 쉬어가는 이곳. 저도 한번 누워봤는데요. 여행 중에 이 터키탕에 한번 들어와서 쉰다면 한 1시간이면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아마 에너지가 충족될 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나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지중해의 푸른 물빛을 바라보며 바쁘게 걸음을 옮겼는데요. 높은 망로와 철조망, 레바논과 인접한 국경도시 로시하 니크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 로시하 니크라.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205km,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까지 120km 지점에 바로 그 지점 국경에 서 있습니다. 1982년과 2006년에 벌어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참혹한 전쟁을 치른 두 나라지만 국경 풍경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도처를 서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거리낌 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총과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일상적인 듯 평온한 모습이네요. 우리가 이제 임 구불 이카제 올라이 마마시 포헤 이제 하얄림 아술 올라가는 거야. 아말레 홉스나건. נגיד soldiers in Lebanon, 야. לא עוברים פה, לא עוברים. 건국 이후 수많은 전쟁을 겪은 이스라엘, 위태로운 평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국경도시에 색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오직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야 접근할 수 있는 곳인데요. 급경사를 내려가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이 케이블 경사가 60도랍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케이블 가라고 얘기하네요.
가파른 석회암 언덕을 내려가면 길이 200m의 로시아니크라 동굴을 만날 수 있는데요. עכשיו אנחנו מסתובבים פה, ואז אנחנו עולים למעלה. בואו נראה. 한쪽에 동굴 입구가 보입니다. 바다 위 동굴이라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요. 와, 동굴 끝에 바다가 보입니다. 마치 우물이 담겨 있는 듯 신기한 모습인데요. 부드러운 석회암지대가 파도와 바람에 깎여 자연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200m에 달하는 이 파도가 만든 동굴의 세계. 이 지중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을 지중해의 창문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곳이 바로 로시아니크랍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빚은 걸작품입니다. 예전에는 다이버들만 볼 수 있는 절경이었다고 하는데요. 마마리기스. וונדרפול. מאיר, מה את איך אומרים בקוריאנית יפה? מה את מרגישה? איך אומרים בקוריאנית?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푸른 지중해와 순백의 석회암지대, 철책선을 따라 흐르는 긴장감 대신 대자연의 평온함에 몸을 맡깁니다.